예, 반갑습니다. 유사입니다. 네, 6월 15일 수요일 시사공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일단락됐습니다. 네, 일단 국토부하고 협상이 타결된 걸로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형식상으로 봤을 때 겉으로 비춰지는 형식상으로 봤을 때 윤석열 정부 또한 민노총의 백기를 들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되는 윤석열 정부 이후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모든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 밀어닥치고 있는 파고, 거의 쓰나미라고 표현해도 좋을 정도의 이 높은 파고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당면한 현안부터 하나둘 빨리 발빠르게 대처해서 정리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이 시작이 이렇게 되면 이후가 어떻게 될지 사뭇 궁금합니다. 윤석열 정부 이제부터는 조금씩 윤석열 정부도 직언을 좀 고언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한 달간 지켜봐온 인수위까지 포함하게 되면 근 3개월 정도 윤석열 정부의 출범 과정을 지켜봐온 바로는 썩 그다지 만족스럽지가 못해요.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준비가 너무 부실한 것 같아요. 예. 정말 규제 개혁을 하고 우리 이 경제, 우리 사회가 당면에 있는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내각 구성이 과연 그래 해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게 경제였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방향을 잡아주는 게 어쨌든 간에 내각 수반에 가까운 행정 수반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제 국가니까 내각은 어쨌든 국무총리가 총리가 해줘야 되는데 그 인선을 보면 기획재정부 추경호, 총리 한덕수 과연 그러한 시대 정신에 부합한 인선이었는가 에서부터 복귀를 봐도 그렇지만 복귀를 하듯이 찬찬히 들여다보면 문제가 많다는 거죠. 준비를 너무 안일하게 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독수 머리에 과연 규제 개혁이라는 게 어떤 형태로 돌아갈까요? 뭐 특정인을 거명해서 그렇습니다만 한덕수 총리 머리에 추경호 국세청 출신이죠. 당장 종부세 등등등 뭐 이게 급해서 한지는 모르지만 너무 작죠. 스케일이 쭉 그 경험을 쌓아온 그 놓은 속된 말로 놓은 물이 너무 작죠. 이거는 기획재정부 예산 세제 실장이 할 수 있는 실국장급이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죠? 나라 경제의 큰 그림을 그리고 국제적 안목을 갖고 하기에는 더 좋은 사람, 더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한 달 동안 사람을 찾아서 고작 그런 정도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그렇습니다. 자, 이 내각을 갖고 현재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이 국면을 해결해 나갈 수 있겠냐는 거죠. 해결해 나갈 수 있겠나. 네, 허둥대기 급급하고 역부족일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큰 축에 있는 게 물가 안정이잖아요. 예? 이 물가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월급 100원 받는데 물가가 5% 올라버리면 5원이 깎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물가 올라버리면. 인플레죠. 소위 인플레 효과가 난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내 주머니가 털린 거와 같은 그런 효과가 난다고, 경제적으로는. 당장 이거부터 지금 잡아야 되는데, 금리, 물가, 뭐 오늘 하나 지금 호동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미국만 쳐다보고 있죠, 주로. 어, 연준이죠.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어떻게 하는지 그것만 쳐다보고 뒤따라가는 게 바쁘지. 뭐 창의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뭐라 그럴 테나요? 생산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봤나요? 신임 하는 총재부터 해서 미국 올릴 것 같으면 올리고 그것도 지금 따라가지는 못하고 허겁지겁하고 있습니다. 그죠? 뱁새가 황새에 따라가는 꼴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그러고 있는데 여기는 베이비 스텝 그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습니다.
자, 일단 두세 달을 지켜봐온, 약 세 달이죠. 세 달간을 지켜봐온 윤석열 정부 너무 좀 무사한이라다. 너무 좀 들떠 있다라고 표현할까요? 들떠 있다. 도취돼 있다. 예. 권력 잡은 그 맛에 도취돼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진지한 모습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속으로는 전전긍긍하는지는 모르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언론에 비춰지는 모습으로는 너무 천하태평이에요. 예, 여기에 또 대선 과정에서도 그렇습니다만 뭐 특정 세력의 또뭐 그런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문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그룹 내에서 김건희 여사 자체적으로도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자꾸 우리가 도외시하는데요. 자체 문제가 있어요.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 그 잘못된 부분도 많지만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 그 요소가 있다고 분명히 이제 터져 나오잖아요. 이제 터져 나오잖아요. 팬클럽. 이게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도록 주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 부속실이 없어서 안 되나요? 당사자의 행동 거지 조신이 문제죠. 뭐 무슨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다고 말이죠. 소위 말해서 지금 영부인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봉화, 그다음 또 뭐 양산도 가겠다. 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에 있는 현안 해결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어?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나요? 뭐 어떤 도움이 되나요? 그렇다고 문재인 정권의 비리 수사 안 할 거예요? 그 잘못된 실정 바로 안 잡을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십시오.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게 자체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게 한국적 특성 때문에 자꾸 이렇게 진영 논리로 덮어 넘어가고 그냥 그걸로 깔아뭉개고 하는데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요. 보십시오. 봉화 가는데 그 수행은 누굽니까? 자기가 몸담고 있던 이전 직장 그만뒀다라고 하는데 이전 직장의 직원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단순히 이전 직장의 직원이 아니잖아요. 지금 청와대 인력 채용하는데 채용 지원서를 내놓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문제가 없나요? 지금 팬클럽이라고 생겨 있는데 그 팬클럽이 김건희를 사칭하고 있잖아요. 사칭인지 뭐 칭하는 건지. 자, 그런 팬클럽이 버젓이 생겼어요. 수금까지 해요. 돈까지 뭐, 받고 있어요. 아무런 조치를 안 해요. 이게 무관하나요? 아무런 대응을 안 해요. 그리고 본인은 계속 소위 말해서 광폭 행보를 해요. 이게 자중이 안 된다? 자제가 안 된다? 이거 나중에 가면요. 걷잡을 수 없이 큰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정권 초기에 불거져 나오고 있어요. 예? 특별감찰관 둔다 안 둔다부터 민정수석실 둔다 안 둔다부터 좋아요. 다 그런 거 뭐 불필요한 부분 드러내는 건 좋은데 그거 없어서 지금 이렇게 자제가 안 되는 건가요? 계속해서 이게 뉴스가 되게끔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건가요, 이게? 어?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빵집 드나들고 말이죠. 뭐 이게 뭐 뉴스가 되게 이렇게 해도 되냐? 그런다고 경제가 좋아지냐고? 어?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금 준 거 그거 추경이잖아. 지금 추경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경기 흐름하고 안 맞죠. 지금 돈을 전부 다 회수를 하는데 긴축을 하고 있는데 팽창 정책을 하고 있으니까 추경이라는 게 뭔지 갑을 해가지고 푼 거잖아요.
들어와 있는 돈을 푼 게 아니라고. 가불 해서 풀었다는 게 뭘까요? 가수요라는 현상이 어떤 건가요? 푸는 거죠. 푸는 거죠. 주머니 들어온 것도 없는데 미리 돈을 푼 거니까. 이게 인플레를 조장하는 거잖아요. 지금 인플레 때문에 각국이 지금 뒤늦게 지금 화들짝 난리를 치고 있는데 여기는 돈을 풀어놨어요. 일단 당장의 목전에 소상공인 지원 때문에 그런 문제의식이 심각한 문제의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태풍이 밀려온다. 태풍이 밀려온다. 그 말한다고 문제의식이 심각한 게 아니잖아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지는 게 없어요. 보여지는 게 없다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네. 봉하마을 간 지금 조선일보도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잖아요. 봉하마을에 간 김건희 뒤에 코바나 직원 3명이 있더라. 수행하고 있더라. 그중에 2명은 대통령실 채용에 지원한 사람들이다. 이게 간단한 문제인가요, 여러분? 네?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그거를 감시 감독하기 위해서 이전에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있었어요. 민정수석실에. 그거 있고 없고 떠나서 지금 이게 아무 문제 없나요, 여러분? 그것뿐만입니까, 여러분? 네? 팬카페는 어떻게 할 거고요? 네? 팬카페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조선일보 사설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예, 예, 오늘자 사설입니다. 대통령 부인 또 팬클럽, 국정에 어떤 도움이 되나? 이게 사설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예? 봉화마을, 이게 간단히 봉화마을이 아니에요. 바로 직전 대통령도 아니고 한참 전이잖아요. 박근혜, 이명박 그 전에 노무현인데 노무현의 부인을 찾아가는 이런 소위 말해서 정치 활동을 하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이 영부인 정치죠. 이게 국민 화합에 도움이 되나요? 지금 국난 타개에 도움이 되나요? 이게 이전 자기 직장 직원을 대동하고 그것도 청와대 채용에 지원한 직원을 대동하고 다닌다? 이거 여러분 아주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이거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인사하러 간 차원이 아니잖아요, 이 지금. 자, 그러다 팬클럽 문제까지 터졌어요. 예? 팬클럽 운영자인 변호사가 한 말이래요. 예? 시민단체를 만들 거니까 회비를 보내라. 자, 여러분. 지금 김건희 정치 사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뭐예요? 당사자는 전 직원들 데리고 정치 활동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행보를 하고 팬클럽이라고 생긴 데에서는 시민단체, 말이 좋아 시민단체, 개나 소나 시민단체야. 시민단체 만든다고 회비 내라고 하고 있어요. 그것도 변호사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게 간단한 문제입니까, 여러분? 회비 보내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 시사평론가가 이걸 비판하니까 거기에 대고 막말을 쏟아낸다는 거잖아요. 지금 뭐 우리 사회가 지금 막말 대잔치 공화국이 돼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 또 국힘당 여야 간에 지금 하는 꼴 한번 보십시오. 국회발 험담, 잡담, 악담, 막 저질 막말들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여도 따라하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김건희 팬카페라는 거잖아요. 예? 자, 윤석열 정부 이 마땅한 부서가 없어서 이거 문제가 안 되나요? 당사자가 그 소위 팬카페라는 단체 이야기에서 내 이름 이야기하지 마라. 나와는 무관하다는 걸 분명히 하라. 안 그러면 법적 대응하겠다든지 그 흔한 말로 뭘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아무 조치가 없잖아요. 지금 뭐 조치를 하는데 드러나지 않는 건지는 모르지만 자 이게 지금 정권 초기에 던져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고작 한 달 된 정부의 천문에서 터져나오고 있어요. 역대 이런 정권이 있었나요?
이제는 윤석열 정부도 정권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될 상황이 됐어요. 이게 온전하게 행정부 모습보다는 정치 권력적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이 권력적이라는 말이 결코 좋은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공의와 공익을 쫓는 것보다는 뭔가가 잡티가 섞이기 시작할 때 권력적이라는 표현이 따라붙죠. 이게 한 달 된 정부에서 지금 이런 정권적, 이걸 뭐 정권적이라고 그러면 보통 우리가 말기적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중증일 때 이야기입니다. 중증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윤석열 부부, 이거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지금. 예? 한 사람은 대통령 신분이지만 한 사람은 대통령 부인 신분이잖아. 공식 직함도 없어요.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보이는 행보는 권력적 행보를, 정치 권력적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팬카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아무 소리를 안 해요. 이 팬클럽이 말이죠. 김건희 팬클럽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윤석열 부부가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찍은 사진을 올려서 그게 그 사진을 공개해가지고 말썽이 된 그 카페잖아요. 그 집단이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통령실이라는 거 집무실은 국가 1급 보안 시설입니다. 예, 이게 이 사진은 허가받은 사람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예정을 하게 되면 청와대 사진기사라고 되어 있는 그 사람들만 촬영하고 엄격하게 관리될 사진이에요. 근데 이게 유출이 됐어요. 근데 이게 대충 넘어갔다고요. 문재인 뭐 사진 뭐 이런 그 물타기 하면서 넘어갔어요. 물타기죠, 그게. 문재인가 했다고 윤석열도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보안위반이죠. 의법 조치돼야 되는 거라고요. 이게 물타기하고 넘어갔잖아요. 좋아요. 아슬아슬했어요. 위태위태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제는 돈 보내라 소리까지 하고 있어요. 단체 만든다는 소리까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가 한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권양숙 여사 예방하면서 방문하면서 뭐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그 따라간 사람 지금 묘사가 되어 있잖아요. 검은 티셔츠에 샌들 차림의 여성. 예? 이게 김건희가 대표로 있던,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회사 전무라고 이제 밝혀졌잖아요. 예? 봉화마을 가는 거 하고 그 사람이 거기 따라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의 자격이 검은 티셔츠 차림에 샌들을 신은 여성. 이 사람의 신분이, 정확한 신분이 뭐예요? 공적 신분이 뭐예요? 근데 왜 경호처 직원들이 왜 그 사람까지 경호를 해요? 경호를 해야 돼요? 경호 안 했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경호 받고 간 거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사진 한번 보십시오. 그 경호처에서 경호한 거지. 그게 경호 안 한 거예요? 그 사람 신분이 뭐예요?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요. 이거 간단한 거 아니에요. 집무실 사진 유출부터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거 이미 명백하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건데 물타기 하면서 지금 넘어간 거잖아요. 응? 7시간 하고 뭐죠? 대선 전국 때도 그렇죠. 7시간 동안 뭐 사람 뭐 인사, 그게 뭐 서울의 소리인가 뭐 어딘가 있죠? 거기 하고 통화했다. 7시간 통화, 그게 간단하나요, 여러분? 보통의 사람이, 응? 아무리 친분이 있다 하지만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남녀지간에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이 있다고, 업무적 관계도 아닌데 7시간이나 통화를 하나요, 여러분? 그게 간단한 건가요? 넘어갔어요. 대선 전국에 워낙 민감한 사안에 정권 교체 열망이 워낙 높다고 보니까 대충 넘어갔어요. 덮고 넘어간 거지 그게 문제 없는 건가요, 여러분? 이 당사자들도 그렇고요. 김건희 여사, 윤석열
윤통, 이 당사자들도 그렇고 그 주변도 그렇고 이 주변이 이렇게 문제의식이 없이 흐리멍텅하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요. 이거 넘어가지는 게 아니라고요. 이전 시절로 하게 되면 박근혜 그 트잡듯이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최순실 사건보다가 더 무서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최순실은 남남간의 측근이지만 이거는 직접 부인이 하는 짓이잖아요, 지금. 이거 한번 보셔요, 이게 간단한 문제인가. 이게 지금 우리 국정 운영에 무슨 상관이 있어요? 김건희가 이렇게 나대고 돌아다니는 게 이게 뉴스가 되는 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냐? 제가 하는 말로. 국난 극복에 도움이 되냐? 무슨 도움이 되냐고 이게. 그리고 공식성이 전혀 없어. 공사 구분이 안 돼. 이게 윤석열 정부라서 묵인이 될 수 있는 문제인가요, 여러분? 더 엄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몰상식한 행동, 내로남불 짓을 하는 게 문제가 된다고 해서 그걸 정상화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행태가 이 꼴이면 똥오줌을 못 가리고 공사 구분이 안 되고 이렇게 엉망이면 이건 묵인할 수 있나요, 여러분? 지금 이 선이 또 지금 선을 넘은 거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도 자제가 되고 절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건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 뭐 해외 여행 다니듯이 국빈 순방이라 그러면서 예산 낭비하고 말이죠. 아무 소식, 아무 내력도 없는데 예? 대통령 전용기 타고 남 나라 관광 댕기는 거와 뭐가 다른 거예요? 버킷리스트. 김정숙이 버킷리스트하고 김건희의 지금 현재 이 정치적 행보하고 뭐가 차이가 나요? 이거 완전히 정치적 행보잖아요. 이게 누가 봐도. 이거는 상식적인가요, 여러분? 이게 공사 구분이 안 되는 거죠.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예? 이거요. 지금 비상한 각오로 대처하지 않으면 이거 산불 커지듯이 들불 번지듯이 이거 큰 사탄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이거 간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글쎄요. 이거 참 이렇게밖에 안 되나요, 여러분? 그렇죠? 이거 간단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거 나라 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뭐 세계 경제는 진짜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 지금 공황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건데 각국 중앙은행들이 판단 미스했다는 거잖아요. 특히나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팽창 정책을 하면 곧바로 자금을 회수하고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계속 돈을 풀어서 미국 사회에서 돈이 너무 많다 이야기가요. 제 지인들, 미국에 있는 지인들 입에서 나온 지가 벌써 제 기억으로도 4, 5년은 됩니다. 우리 미국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이게 참 걱정이야. 그게 4, 5년이 넘었어요, 여러분. 근데 미국의 정책 당국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처를 안 하고 그냥 뭐 별일 없겠지 왔는데 지금 이제는 별일이 터져버린 거죠. 지금 이런 지경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회 3고 시대에 접어들었잖아요. 물가, 환율, 금리 마구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금리, 물가는 피부에 와닿으시죠? 환율 아직 피부에 안 와닿죠? 수출하는 소위 대외 교역을 하는 수출입을 하는 기업들은 피부에 바로 와닿는 게 환율이라고요. 환율도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우리 돈 똥값이라고 여러분. 돈 값어치가 자꾸 나날이 값어치가 없어지고 있다고요. 물가 오르면 우리 주머니가 점점 비는 거와 마찬가지 효과가 생긴다. 그게 인플레잖아요, 여러분. 금리가 오르면 마찬가지죠. 이자 또 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점점 예, 지금 오늘 아침 마침 비가 옵니다만 대지가 가물듯이 우리 살림살이가 나라 살림살이부터 개인 주머니까지 다 이렇게 텅텅 비어가는 거예요. 이 지금 삼고 시대잖아요, 소위 말해서. 이게 간단한 삼고 시대가 아니잖아요. 복합 위기, 쓰나미, 심지어는 지금 금리만 하더라도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위기입니다, 여러분. 자, 이 상황에 윤석열 정부가 보여주는 모습, 이 지금 이 상징성이 있잖아요. 이거 지금 보십시오. 부인 행태부터 한번 보십시오. 어?
좋아요. 애완견 끌고 부부 나들이 하고 하는 거 좋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게 한두 번이지. 이게 계속 뉴스, 지금은 급기야 팬클럽까지 이야기 나왔어요, 여러분. 팬카페. 이 간단한 문제 아니잖아요. 봉화마을 간 거, 이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큰 코 다치기 전에 조심하지 않으면 패가 망신합니다, 윤석열. 네? 역대 이런 행태를 보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부자 몸조심하라고. 정말 몸조심해야 됩니다. 김건희 여사는 글쎄요.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문제 없다라고 자꾸 이렇게 물타기 하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냉정한 자기 반성, 자기 비판이 있어야만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뭐냐고 도대체. 자, 일부 전문가들 그룹 또는 언론에서는 그런 이야기 합니다. 다중위기다, 지금 현재. 복합위기, 다중위기다. 윤석열 정부 경제 역량을 한번 보여봐라.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들 한번 실력을 한번 발휘해봐라. 근데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인적 구성에서 기대할 수 없다. 뭐 그 밑에 어떤 인력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책임자, 최고 책임자 각 부서별, 부서 장관들이라든지 뭐 차관들이라든지 뭐 그 위에 국무회의라든지 이 부서의 장들을 통해서 어쨌든 취합이 되게 돼 있잖아요. 장들 자체의 면면에서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기대하는지 모르지만 저 개인적으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안철수, 인수위 한 달여 이상 동안 도대체 뭐 했냐. 인선을 이따위로 해놔놓고 새 정부라고 이야기하냐. 네? 수선집이나 먹었다 그러냐. 네? 아울렛 정부지, 아울렛 정부. 여기에 무슨 시대 정신이 담겨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바로 코앞에서 맞닥뜨리게 될 이 국난, 이 국난을 극복해 나갈 만한 지혜가 나올 거라고 기대할 게 있냐면 관료주의죠, 관료주의. 둘둘둘 말아서 어쨌든 간에 예?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이랬거나 저랬거나 시계는 돌아간다. 뭐 그런 것 이상의 뭐가 여기에 지혜가 나오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는 내각인지 한 꼴을 한 보라는 거죠. 언론에서는 지금 실력을 보여봐라 그래요. 전문가 그룹에서도 야 이제는 좀 슬슬 한번 뭐 본때를 보여봐야 되지 않냐. 응? 인플레 공포인데 전 세계가 미국발 금융 긴축부터 해서 실물 금융 전 분야에서 지금 현재 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 실력을 한번 보여봐라. 응? 코스피는 내려앉고 원달러 환율은 1,300원대를 육박하는 그런 상황이 돼 있고 금리는 지금 현재 예? 연준이 지금 다음 달에 0.75% 올리니 1% 올리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다는 거죠. 예, 0.75%면도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금리가 펑펑 뛰는데 자 한번 보여봐라는 거죠. 예?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6%입니다, 여러분. 예? 자 그런데 우리 지금 한은의 물가 상승 예측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말 천하태평이죠. 천하태평입니다, 여러분. 2% 그러다가 조금 몇 달 사이로 계속 말 바꿔가지고 지금 현재 한 4, 5%와 있죠. 턱없이 못 칩니다. 미국 물가 상승률이 8.6%인데 말이죠. 예. 아니 말로 미국이 콧물 훌쩍이면 여기는 몸살 감기로 들어놓는다 그러잖아요. 일본 애들이 재채기하고.
그런 비유가 되는 한국 경제가 지금 이렇게 무사한 일이에요. 예. 가계부채 지금 1900조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계부채 지금 한참 조용했죠. 가계부채가 1900조예요. 예. 여기 북핵 위험 요인이 있어요? 국회는 젓가락이에요? 뭐가 지금 뭐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러고 있나요, 여러분? 예? 말만 무늬만 경제 전문가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비서실장 김대기, 총리 한덕수, 경제부총리 추경호. 말만 무늬만 경제 전문가지. 현재적 위기 이거를 헤쳐나갈 만한 거시적 안목이 있나요? 그 그림을 그려낼 만한 안목이 있냐고요. 노무현 정부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인상이 남아 있습니까? 주택가 상승, 경제 엉망진창, 국정 지지도 바닥. 그거밖에 더 있나요, 여러분? 뭘 기대할 수 있나요? 노무현 정부 초기인데 뭘 잘했나요? 탄핵 정국으로 가면서 열린우리당 그러면서 탄도리들이 나오면서 판이 뒤집어져서 그게 묻고 간 거지.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있나요? 노무현 정부 때? 그때 총리 한덕수, 재활용, 지금 윤석열 한덕수, 예, 지금 뭐 김대기 비서실장, 뭐 경제 전문가래요. 추경호 부총리, 경제 전문가래요. 뭐그 바닥에 큰 틀에서는 경제 바닥에 뭐 굴러 먹었으니까 경제 전문가를 할 수 있지만 지금의 국난, 이 삼고 복합위기, 다중위기라고 하는 현대적 위기를 헤쳐나갈 만한 그런 지혜와 안목과 그림을 그려낼 만한 그런 아이디어 머리가 있냐고요. 저는 아니올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니올시다. 기대를 안 합니다. 자, 이러면 더 지금 난리가 난 거잖아요. 여러분. 인선도 이꼬라지로 해놓고 세계적으로 뭐 일단 미국부터 해서 지난 10년 동안에 계속 양적 완화 정책, 팽창 정책을 했어요. 그 거품을 쌓아온 거죠. 버블 그 쌓아온 버블 거품이 붕괴되는 시기에 지금 직면해 있는데 네? 지금 입한국에 영화관에 가 있고 말이죠. 극장 영화 보고 빵집 가고 봉화마을 가는 게 무슨 도움이 되나요, 여러분? 어? 무슨 도움이 되나요? 참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보면 입으로 다 때우는 것 같아. 말로는 뭔 짓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입으로 다 때우려고 그러는 것 같아. 말뿐이야. 뭐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뭐 인선만 해놓으면 한다고요? 그러면 인선을 잘 하든지. 지금 강요 내각 구성은 전혀 저 개인적으로는 불만족 그 자체예요. 정말 이 사람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 국정을 꾸려갈 거냐, 갈 건가? 일단 걱정이 태산이에요. 뭐 제가 걱정해서 될 문제도 아니지만 그나마 그래도 뭐 돌아가는 걸 검찰인데 그것도 기존에 자기네들 경험칙 내에서 해왔던 그거밖에 없어요. 기억나는 게 뭐 있나요? 블랙리스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대장동, 라임 옵티머스. 자, 그죠? 그 다음 또 뭐가 있나요? 뭐 그런 것들이죠. 다들. 선거 무결성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이야기해도 심지어는 전 미래통합당 대표잖아요. 자기네들 당 대표였잖아요. 전직. 그리고 대선 후보기도 했잖아요. 뭐 경쟁자라서 일부러 무시하는 건가요? 아무리 이준석이 깽판을 치는 당에 깽판을 치고 있다 하지만 이준석, 하태경 이런 애들이 그 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민의가 백성들의 목소리가 안 들리고 수렴이 안 된다고요? 정보 보고가 안 올라온다고요? 그건 죽은 정부죠. 그런데 아무런 액션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네들 경험치에서 관심 있는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또 다른 의미에서 권력을 사적으로 쓴다라는 그런 비판에서 자유롭지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공적인데 너무 협소해. 자기네들 경험칙 반경 내야 그럼 사적인 거죠. 윤석열 정부 말뿐이에요. 지금까지 보여주는 모습. 실천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자기 혼자는 의협이 윤석열 윤통은 의욕이 넘치는지 모르지만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고. 국민들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오죽하면 여러분. 오죽하면. 예? 동아일보의 송평인 논설위원이 말로만 물가 안정인 윤석열 정부라고 칼럼을 쓸 지경입니다. 지금 오늘 동아일보 칼럼을 한번 보십시오. 송평인 칼럼. 말로만 물가 안정. 입으로만 다 한다. 입으로만. 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네? 한국은행, 정부, 인플레 대응력에 정말 대응력이 있냐? 이 송평인 논설위원도 그러잖아요. 송평인도 의문스럽다. 의문스럽다. 저도 정말 뭐 존재감도 없고 뭐 아는 사람도 거의 없는 지금 현재 인터넷 신문 예전 마을 신문이었다가 인터넷 신문 지금 이제 다시 재창간했잖아요. 거기 발행인이 언론인이 어떤 의미에서 참뭐 이런 말 하기도 명구스러울 정도입니다만 볼품없이 이제 새로 어떤 의미에서 새로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 언론사입니다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언론에 종사하고 있는 오랫동안 잔뼈가 굵은 송평인 논설위원도 그런 소리를 해요. 지금 이 윤석열 정부 지금 인플레 대응 능력이 되네. 물가 잡을 수 있네. 말로만 물가 안정이래.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를 0.25% 올렸잖아요. 여러분 이거 천하태평인 소리입니다. 미국이 지금 금리를 0.75%그 사이에도 지금 계속 올려왔잖아요. 계속 금리 0.25, 0.25 올려왔잖아요. 지금 이러는 판에 우리가 0.25% 올린다고? 우리가 뭐 미국보다가 더 대단한 경제력을 갖고 있네. 기축통화국이라도 되나요? 이런 무사안이라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하기 그지없다. 긴축해야 할 때 돈 풀고, 그죠? 그리고 가격 규제도 안 한다. 자유도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런 자유하고는 다른 문제죠. 그리고 정부 부처의 관료들이 늘 대접받고 늘 자기네들이 인허가 하던 이 습성이 남아 있는 거예요. 대접받던 습성이. 민간 정부의 기업에 찾아가 가지고 지금 이런 국면에 우리가 같이 좀 예를 쓰자. 야, 좀 물가 아직까지는 좀 그래도 참을 만하지 않는다. 참을 만하면 좀 자제해라, 자제해라 이런 거 협조 요청을 그 협조 요청이죠. 정부가 권력으로 그 공문 하나 내보내고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하는 것 말고요. 응? 행정 지도하고 또 다르게 행정 협조 그거 하면 입이 삐뚤어지나요? 뭐가 덧나나요? 공무원은 그런 거 하면 안 돼? 맨날 민간이 가서 이거 허가해 주세요. 뭐 이렇게 인허가 그것만 받아야 돼? 공무원이 그렇게 군림해야 되냐고요? 국민에 대한 봉사잖아요. 그럼 국민에 다가가는 연습부터 해야지. 어느 놈이 지금 하는 놈이 누구 있어요? 지금 기재부에서 하는 놈이 있나요? 그 밑에 산하 공무원들이 하는 놈이 있나요? 민간에 협조하는 놈이 있나요? 어느 한 놈? 이게 윤석열 정부의 행태예요, 지금. 이전 정부들하고 뭐가 달라요? 이전 정부의 관료들과 윤석열 정부의 관료들. 관료가 바뀌어야 정부가 바뀌고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관료를 바꾸지 못하고 그냥 말만 부르진다고 되나요? 반도체 인재 양성? 입으로만 하면 반도체 인재가 그냥 막 쏟아지나요? 예? 쌀 나와라 뚝딱, 금 나와라 뚝딱. 그게 국정 운영인가요? 예? 이런 한심한 짓을 하고 있어요. 세금 면밀하게 뜯어봐야죠. 누더기가 된 세제지만 다시 뜯어봐야죠. 그 사람 지금 기재부 장관 앉혀놨잖아. 세금 전문하던 사람. 뜯어봐야지. 지금 그 태스크포스라도 팀워크라도 꾸리나요? 없잖아요, 지금. 없잖아요. 국무회의하고 언론 보도 나오는 거 보도자료 한 장 뿌리는 게 다야. 뭐가 달라졌나요? 그렇게 해서 바뀔 거라고요, 여러분? 네? 지금 행정을 하고 있다는 국정을 하고 있다는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 말고. 그래서 바뀔 것 같나요? 윤석열 참모들
이렇게 하면 윤석열이 이야기하는 우리 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될까요? 안심합니다, 여러분. 안심. 세금 빨리 이 난맥상의 세제 다시 뜯어보고 세금이 전체적으로 부담이 경감되게 해줘야죠. 지금 이런 당국에서는 세금 인하 정책을 해야죠. 정책적으로 인하한다고 그거는 후유증이 더 많아지는 거고 정말 체계적으로 해야죠. 이전 정부처럼 그렇게 누더기 땜빵식으로 안 하겠다. 그럼 체계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무런 준비 어떤 준비하고 있나요? 뭐 아무런 준비 그러면 또 뭐 발끈하실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럴 거예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국민들이 알아듣게 피부에 와닿게 하면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매일 아침 출근할 때 기자들 만나서 이야기하듯이 좀 이야기를 좀 속 시원하게 하더라고. 뭐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국민들한테 내놓은 이야기는 물가 상승 전망치조차도 엉터리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계속 그렇게 통계 조작이니 뭐니 이렇게 눈속임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 다른 게 뭐가 있냐는 거죠. 한국은행 물가 상승 예측치 한번 볼까요? 지난해 11월 달에 2%라 그랬어요. 올 2월 달에는 3.1%라 그랬어요. 5월 달에 오니까 4.5%라 그랬어요. 예? 이렇게 예측치만 전망치만 자꾸 조정하고 있지 실질적인 대응은 뭘 하고 있나요, 여러분? 예? 이게 경제학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면 중앙은행의 물가 통제 목표치는 2% 내외잖아요. 그죠?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근데 이미 5%대예요. 그러면 이게 통상 관리 수준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비상정국이라는 거잖아요. 비상시국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하는 이하 기재부 구체적인 물가 안정 대책이 어떤 게 있나요? 네? 물가 안정 대책 어떤 게 있나요? 연준이 말이죠. 어?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연준이 말이죠. 어? 바로 지난달에 0.5% 금리를 올렸어요. 이것만 하더라도 빅스텝이라 그랬어요. 한국은행이 지금 금리 올린 게 어떻습니까? 작년 8월, 11월, 올 1월, 4월, 5월 각 0.25%씩 기준금리를 올렸어요. 지금 시중 금리 여러분들 아시죠? 전혀 모르시나요? 여기 가계부채 1900조예요. 어떡할 거예요? 기업 부채는 여기 일단 빼한 거예요. 자, 여기에 지금 지난달에 0.5% 올렸어요. 연준이. 그런데 이번 주, 이번 주 중으로 이야기하는데 조금 뭐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빅스텝 이야기 나와요. 어? 빅스텝은 무조건 확실한데 자이언트 스텝이냐 아니냐 0.75%냐 심지어는 1% 올릴 수도 있다는 금리를 연준이 이번 주 중으로요. 근데 한은 아무것도 없어요. 한은 여러분 그 금리 결정하는 거 하는 자체의 그 의사결정 구조가 있죠. 언제 나올까요? 7월 달에 나와요. 연준은 이번 주에 하는데 한우는 7월 달에 이렇게 천하태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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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대기업들이 투자하겠다라고 한 천조 투자 그거 지원하는 전략회의만 한다. 지금 뭐 똥오줌을 못 가리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우왕좌왕하는 것 같아. 예. 그냥 말로 막 예. 상한이 터질 때마다 허겁지겁하는 것 같아. 뭐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받는 느낌은. 이거 뭐 좀 차분하게 준비하고 대비하는 모습이 안 보여요. 연준 봐요. 연준은 이번 주 중에 금리를 자이언트 스텝 이야기하는데 한은은 다음 달 돼야 결정이 돼. 바로 전달요. 5월 달에 0.25% 올린 거는 물가 상승 전망치를 헛다리 짚으면서 예측을 잘못하면서 헛다리 짚은 거죠. 그리고 세계적인 미국 쪽의 금리 변동 상황까지를 전혀 분석을 못한 거죠. 한은조차 이러고 있습니다. 기재부 뭘 하고 있냐? 윤석열 정부 뭘 하고 있나요,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아듣게 이야기를 좀 해줘봐요. 지금 이렇습니다.
나라 꼴이 이렇습니다. 네? 이게 간단한 문제일까요, 여러분? 간단한 문제일까요? 규제혁신전략회의. 어제도 우리가 잠깐 들었습니다. 그죠? 규제 개혁하겠다고 할 때마다 규제는 점점 더 늘어났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짓도 이전 정부들이 해오던 짓의 연장선이지 별로 뭐 혁신적인 그런 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안 보인다. 규제전략회의 그거 하나 만들었다고 뭐 되나는 겁니다. 그거 대통령이 직접 의장한다고 뭐 달라질 게 있냐는 거죠. 행태 맨날 그랬어요. 규제혁신단 200명 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꾸려놓은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해놓은 규제혁신위원회, 규제혁신회의, 규제혁신단 안에 관료가 150명이야. 예? 관료 출신이 150명이라고. 여러분 공무원 소리도 안 하고 관료라고 표현을 제 입에서 표현을 쓸 때는 어떤지 여러분 아시겠죠? 복지부동, 무산일, 천하태평. 그리고 늘 대접받던. 네. 전혀 봉사 마인드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공직자들 봉사 마인드 없습니다. 철밥통만 머릿속에 들어있지 봉사 마인드 없습니다. 공무원들 발끈하시겠죠,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발끈하시겠죠? 여러분 하고 있는 행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규제혁신단 200명 중에 퇴직 관료, 그것도 한물간 재활용품들이 150명이에요, 여러분. 규제가 혁신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국난 극복이 되겠습니까? 봉화마을만 가면 되나요? 자기 개인 기업의 직원들 데리고 경호처 직원 경호시켜서 그렇게 언론 플레이하면 팬카페 만들고 그러면 국난 극복이 될까요? 빵집 가면 영화관 가면 국난 극복이 되나요?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윤석열 정부도 말뿐이에요, 지금까지는. 앞으로 어떨지 모르지만. 준비해 놓은 거 별로 보이지 않아요. 지난 인수위 한 달간 준비했다는 거, 뭐 후보 시절에 준비했다는 거 보여준 모습이 내각 구성인데, 그렇잖아요. 결과물로 드러난 게. 심지어는 국회가 저 엉망진창이니까 국세청장조차도 인사청문회도 안 하고 임명할 정도인데 뭐가 달라졌나요? 뭐가 달라졌나요? 예? 불법 파업의 엄정 대책 뭐가 달라졌나요? 법 집행이 엄정해졌나요? 신용만 했죠. 신용만 했죠. 여러분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반도체 인재 양성 대학만 쥐어짜면 되나요? 네? 교육부가 문교부 시절에 하던 그 행태를 반복하면 반도체 인재 양성이 되나요? 지금 초중고부터요. 저 밑에 지금 유치원까지요. 예. 사학법 뭐 손대고 유치원법 손대고 하면서 뭐 그거 손대서라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교육 현장의 문제점은 문제점대로 잘 추스리면서 이렇게 살려가면서 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막 두드리 잡기식으로 했잖아요. 소위 말해서 국유화 하듯이 했잖아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학력 저하, 지금 정교조로 대표되는 이념 교육이 등장하면서 교육자들이 교육 안 하는 잔머리 굴리고 학부모 책임한테 학생 책임으로 떠넘기는 대치동 학원가에서 하던 묘한 그런 행태들을 하면서 학생만 달달달 볶는 봉사활동해라 뭐 해라 뭐 학생 종합기록부니 뭐니 선생 저는 맨날 일반 생산직 노동자 제조업 노동자들이 하는 것처럼 복지만 챙기고 교원 복지만 챙기고 했던 그 대가가 지금 어떻습니까? 교육이 총체적으로 붕괴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뭐 대학 반도체 이제 대학만 쥐어짠다고 되나요?
이런 종합적인 체계적인 안목이 없이 윤석열 정부도 지금 하는 문교부로 돌아가는 짓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그러면 또 발끈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비친다고요. 국민들 눈에는. 네? 기준 학력에 미달되는 중고생이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에 2배로 늘어났어요, 여러분. 학습은 그렇습니다. 독학을 하든 혼자 공부를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가 자꾸 평가해보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공부는 늘지 않아요. 자기 것으로 체화되지 않아요. 이게 학습의 기본이에요. 시험을 왜 자꾸 재학시하냐고. 어? 선생이 시험 문제 내는 게 골치 아프고 채점하는 게 골치 아프고 그런 일을 하기 싫은 거야. 좀 따가운게 들리시나요? 교사 여러분 안 그러신가? 그 전부 다 학생들 봉사활동, 무슨 뭐 창의활동 이러면서 지금 학생들 책임으로 다 떠넘기는 거잖아요. 응? 교사들이 해줘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는데 그 다 학생들한테 학부모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체험학습 뭐 이러면서.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숙제가 없어요. 숙제 내놓고 검사 안 하게 그러니까. 시험 숙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치동 학원이 하다 못해 사교육보다 공교육이 못하다는 게 대치동 학원이 버티는 두 축이잖아요. 숙제 감당 없이 내놓고 숙제를 안 하고 진도를 못 따라온다라고 학생 책임으로 학부모 책임으로 떠넘기잖아요. 학원 책임이 아닌 거예요. 애 공부 못하는 거는 학원 책임이 아닌 거예요. 학원에서는 이만큼 숙제도 이만큼 내주고 어? 테스트도 이렇게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학생이 못 따라오는 거예요. 이런 묘한 요런 야바이짓 이게 지금 일선 공교육에 침투돼 있잖아요. 내놓고 못하니까 온갖 미사여구를 들이대가 포장을 하죠. 교육 철학 책에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 아주 미사여구로 포장을 해가지고 학생 공부 관심 없고 근데 왜 교육 현장에 있냐. 자, 그렇게 해온 업보입니다. 우리 모두의 업보죠. 우리 사회의 업보입니다. 지금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형편없어요. 이 바닥에 겨우 이제 대학 가서 수능 쳐가지고 거기에 쥐어 짠다고 해가지고 인재가 나오나요? 반도체 아니라 뭐 어디라든. 지금 화물연대 파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전운임제가 연장됐다고 해서 이게 해결책이 아니라고요. 땜빵이지. 예? 땜빵이지. 이게 전 국민 기본소득제하고 뭐가 다른가요? 화물연대만 기본소득이야? 안전운임이 기본소득이나 마찬가지잖아. 뭐 최저임금의 변형이다? 뭐 그렇게 뭐 또 말을 돌리되나요? 전 국민들 다 기본소득 줄 거예요? 어디서 돈이 나와서? 예, 오늘 이야기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 윤석열 정부의 주변 관리부터 좀 제대로 좀 하라 하는 이야기. 그리고 국정 운영 입으로 때울 문제가 아니다 하는 거. 실천적으로 좀 보여줘야 된다.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모습이 너무 대책이 없어 보인다. 대책이 없어 보인다. 아무 대책이 없어 보인다. 그냥 그때그때 닥치는 대로 땜빵하는 거 눈가림하게 급급한 걸로 보인다. 규제 혁신이 정말로 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예를 들면 반도체 인재 양성될지 별 기대를 못하겠다. 걱정스럽다. 지금 나오는 말 쪽쪽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물가 안정 말보인 것 같다. 당장 한국은행 예측치 전망치조차 전부 뭐 믿을 수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불신이 생기기 전에 그래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정부, 신뢰할 수 있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달라. 조금씩 조금씩 불신의 씨앗이 꿈틀거리고 있다. 지금 다 헛발질하고 있잖아요. 삽질하고 있는 거잖아요. 반도체 인재 양성. 이거 그냥 구두선이다. 그런 느낌이 많다는 거죠. 규제 혁신. 지금 혁신단을 꾸려놓은 꼬라지 한 발. 퇴직 공무원 집합소요. 노인정 차려놓고 무슨 규제 혁신을 해. 이것도 난망이다.
물가 안정, 한국은행조차 믿을 수가 없어. 이게 전부 공허하게 들린다. 말뿐이다, 말뿐이다. 이런 느낌이 와닿지 않게. 지금까지는 뭐 실망이다, 이 기대했는데 이것도 또 이래. 지금은 이런 차원인데 이게 더 나아가면 이제는 불신이 싹트기 시작한다. 불신이 싹트기 시작하면 믿음이 신뢰가 무너지면 그 정부는 존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흔히 쓰는 말로 무신분립 이런 말을 쓰지 않더라도 맹자 이야기 안 해도 불신이 싹트기 전에 윤석열 정부 정신 차려야 된다. 주변 관리 엄격하게 해야 된다. 뭐 김건희가 다음 대권 나올 거예요? 힐러리 될까요? 어? 미시즈 윤석열이야? 왜 이런 행태가 지금 비춰지냐고. 팬카페라는 외국 조직처럼 보여지는 집단이 움직이고 있고 이전 개인 회사의 직원이 수행하는데 경호처 직원들이 경호하고 있고 이게 뭐냐는 거지. 검은 티셔츠에 샌들 신은 여성 이런 소리가 왜 나오냐. 지금 뭐 백운규가 뭐 황창화 한명숙 측근이 황창화한테 예? 면접지를 유출했던 정황이 있다. 뭐 등등등 백운규 등등 해서 블랙리스트 터져 나오잖아요. 윤석열 정부는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지금 김건희가 문제예요 지금. 예, 측근 관리부터 좀 정말 제대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으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하고 기대합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 정신 차려야 된다. 말뿐인 윤석열 정부가 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에 정말 문제되는 부분을 자꾸 외면하고 피해가지 마라. 내 발등에 불은 껐으니까 뭐 나는 당선됐으니까 선거제도가 엉망이 되든 내하고는 상관없다. 이런 문제시면 곤란하다. 내가 못했던 거 그 한해 응어리 맺힌 내 경험 세계에만 갇힌 공권력 집행은 그건 곧바로 사적 유종이나 다름없다. 권력 사유와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는 거. 공권력은 공평무상하게 공명정대하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행사되어야 되는 거지. 특정 집단의 특정인의 경험치에 그게 동원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 권력의 공적 가치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예, 오늘 시사공감 이쯤 정리하겠습니다.